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2일 이현종 기자의 분기탱천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한 분의 구독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회는 평등한 것이 아니고 특정 힘있는 자에게만 주어지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은 소위 끝발이 있는 놈들 마음대로 하는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결과는 정의롭지 않아서 개, 돼지 취급받는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에서 개고생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농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말이 회견이지 질문자를 미리 정해놓고 했다는 이 회견이 오히려 국민들을 분기탱천시켰습니다. 그날 문재인은 모두 국민 정서나 생각과는 다른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엉뚱한 말만 했습니다. 그동안 나라가 엉망이 된 데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주절주절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우울함만 치밀어 오르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밀수와 상습적인 공짜 가족여행이 드러나서 국민들한테 지탄받는 장관 후보자들을 지면 철회하기는커녕 두둔하고 칭찬하는 헛소리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 청문회가 잘못됐다면서 야당을 탓했습니다. 자신이 야당할 때는 이보다 더 심하게 해놓고 제도 개선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적반하장식으로 말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어리둥절을 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개판 아닌 것이 단 한 곳도 없다시피 하는데 앞으로 닥칠 가장 큰 문제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문제입니다. 정부가 방치하는 사이에 이미 대책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무 제약 없이 임의로 우후죽순 생겨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온갖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무능에 따른 방치 속에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많이 생겨났고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상화폐는 종류도 참 많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용어에 대한 구분도 잘 못합니다. 거의 그러나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혼용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모 면에서 신용도를 나름대로 인정받는 곳이 4곳입니다. 이른바 4대 거래소로 불리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입니다. 왜 하나같이 상호가 이렇게 어려운 영어로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도 군소거래소가 200곳 이상 될 것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거래소 설립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금융기관처럼 거래소를 허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보다 열풍이 더 심한 우리는 누구나 거래소를 만들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하루에 증권거래소의 2배 정도 되는 30조 원 이상이 거래되는 거대 금융시장이 무법천지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무런 설립 요건도 갖추지 않고 제멋대로 운영하면서 아무런 제약도 없이 한탕을 부채질하면서 투자자를 유도합니다. 문제는 이 거래소를 은행처럼 인식하는 투자자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때 명동과 남대문 일대에 많았던 사채업자들이 주로 많이 담당했던 암달러 환전상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을 묻어 놓는다고 일정 금액을 그냥 예금하듯이 맡겨놓기도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암달러 상황에 환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달러와
바꾸는 단타 거래로 끝내지 누가 돈을 맡겨놓고 달러를 바꿉니까?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 네 곳에만 개설된 실명 확인 계좌가 지난 2월 말 현재 250만 개가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거래소 네 곳이 보유한 투자자 예탁금이 4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50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예탁금도 6조 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거래소 계좌가 250만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20, 30대들입니다. 이들 20, 30대는 코인 초보 투자자로서 이른바 코린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 속에서 전 국민이 빠져들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이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업비트나 이런 대형 거래소는 그나마 좀 낫다고 할 수 있으나 우죽성격으로 생긴 소규모 거래소에서 어떤 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사기를 당한 사람도 잘 모르는 요지경 속입니다. 말 그대로 가상적인 화폐를 거래하니까 사기꾼들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느 통계에 따르면 초보 투자자들이 개설한 신규 투자자 중에서 70%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 대부분이 20, 30대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블랙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젊은 초보 투자자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상에는 수수료 없이 투자하면 몇 분 만에 1.8배, 2배의 배당을 준다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속에 단기간에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유혹에 빠져서 법, 규정, 제도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에 이 사람 이름인지 단체 이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창안된 새로운 화폐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코인 하나가 배당됩니다. 이런 사람을 채광업자인 광부로 부르고 전문용어로 채광한 사람을 마이너라고 합니다. 이런 정체불명의 화폐가 생성된 후에 우리나라도 그 뒤에 거래가 시작됐고 지난 2016년경부터 급속히 투자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거래액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시장 규모를 넘어서서 이 순간도 투자자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거래가 이루어졌고 전 국민적인 투자 대상이 된 이 가상화폐 시장에 정부는 그냥 방관만 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온상으로 삼기에 최상의 조건인 이 시장을 방치했습니다. 어느 놈이 사기를 당하든지 말든지 애들이 장난을 치든지 말든지 그냥 방기했습니다. 이 거대 자본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기껏 내놓은 것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입니다. 이른바 줄여서 특검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면 이렇게 엉성하게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나왔지요. 경찰이 국내에서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들은 말이 가상화폐 거래소지 이를 빙자한 다단계 금융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사장이라는 자가 30대 초반의 어린 놈인데 전국에 100여 곳이나 되는 센터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아무런 실체도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당 600만 원씩 1개월 이상 투자하면 3배로 불러준다고 현혹해서 4만여 명으로부터 1조 7천억 원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그나마 이번 수사에서 나온 2,400억 원을 자산 동결해서 나중에 압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개설한 계좌의 돈으로
기계슬 계좌에 대한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가능했던 것은 거래소 개설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고 아무나 그냥 설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은 특검법으로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계약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도 기존 거래소에 대해서는 9월 20일까지 이행하도록 유예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들 군소거래소들이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하순이면 대부분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문을 닫아야 하는 거래소들은 자체 거래와 로봇 거래 등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가 많은 것으로 위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투자자를 현혹시켜서 그런 방법으로 먹고 튀는 작전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이 업계에서는 자전거래, 북거래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알아듣기도 어려운 별의별 용어가 다 있습니다. 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거래소를 상대로 하는 낙하산, 탈출맨이라고 불리는 신종 지업까지 등장해서 설거지 거래로 초보자인 코린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지금은 20, 30대 젊은 층이 너도 나도 가상화폐에 투자하니까 군에서도 장병들까지 대거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니, 군에서 병사들이 돈만 밝히다가 사기를 당한다면 국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5, 60대도 대거 투자 대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 거래소 한 곳에만 작년 10월에 50대 이상 이용자가 7만 명이었는데 올해 4월에는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고령 투자자들이 10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트코인 거래는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량이 한정된 비트코인은 현재 7천만 원대를 탄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난해한 수학 문제를 몇 년에 걸쳐서 풀어야지 노다지 하나를 캘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것도 지금 1300만 개를 채광해서 남은 것은 이제 8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2100만 개를 다 채광하면 더 이상 코인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잡코인으로 불리는 알트코인입니다. 미국 거래소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은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안전한 비트코인은 10% 선에도 못 미칩니다. 나머지 90% 이상의 거래가 어느 놈이 만들었는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알트코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거래소와의 실명 인증 계좌 제휴를 최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면은 잡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코인 투매 현상이 빚어지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초보자들은 자신의 거래소가 다단계인지 사기단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코인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규 투자자는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인 대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 업비트 한 곳에서만 최근 24시간 동안 거래된, 그러니까 하루죠,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은 4.3%로 거래액이 1조 122억 원인데 반해서 알트코인은 95.7%에 22조 7천억에 달했습니다. 코인 종류도 150개가 넘습니다. 이 한 곳에서만 거래된 금액이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에 이뤄진 합계 거래액이 얼마인지 집계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정부는 지금 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한 이 시장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젊은 층이 모두 나가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 층의 비토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거래소에 제재를 가하면 도산하는 젊은 층이 많아져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아무 짓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커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손해보는
사람을 줄여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 나라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복잡하고 코인 종류와 숫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희망을 잃은 국민들이 코인 광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 함부로 이 실체 없는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부가 이를 규제해서 예견되는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